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필라델피아 대 피닉스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요즘에 엔비드가 복귀를 해가지고 상당히 괜찮게 해주고 있다. 얘가 이제 백투백일 때는 종종 못 나올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뭐 하루 쉬기도 하고,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엔비드가 경기를 보면은 되게 느릿느릿해. 원래도 뭐 느릿느릿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런 부상의 여파가 조금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도 충분히 본인의 몫은 해주고 있다. 요즘에 뭐 이런 야투율이라든지 자유투 뺑뜯기나 그런 거는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링커적인 이런 성격도 충분히 잘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필라델피아가 브루클린을 사실 되게 좀 무난하게 승리를 했거든요. 사실 1쿼터 초반에 막 11대 0으로 브루클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필라델피아가 뒤집고 1쿼터부터 엄청 많이 좀 앞서 나가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날은 나는 조지나 케일러 마틴, 이날은 또 케일러 마틴이 개인적으로 저는 활약이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정도의 활약을 잘 해주지는 못하는데 그날은 뭐 3점이면 3점, 수비면 수비, 심지어 막 삘타니까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 막 그런 것도 하고 본인의 장기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폴 조지도 무난했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날은 필라델피아는 아무래도 맥시, 저는 요즘에 맥시가 일단은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도 얘가 되게 부진한 시즌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기록상으로 타이리스 맥시가 일단은 커리어 평균 대비 3점이 거의 한 5%가 떨어졌고요. 야투율도 4%가 떨어졌어. 작년에는 타이리스 맥시가 이제 하든이 떠나고 나서 맥시랑 엔비드 이런 투빅이었었는데 그 MIP 기량 발전상 수상을 했고 올스타까지 나갔습니다. 좋았었는데 커리어 내내 어지간해서는 3점이 계속 좋았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많이 추락을 했고 야투율도 많이 추락을 하고, 특히 이제 또 턴오버가 경기당 한 개 이상이 많아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타이리스 맥시가 저도 좀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 경기를 봐도 디시전 메이킹 같은 것들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게 보이는데, 자, 피닉스는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브래들리 빌이 뭐 부상에서 왔다 갔다 했고, 부커나 듀란트 얘네들이 전부 똑바로 안 돌아갔었는데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앞으로 브래들리 빌이랑 너키치를 벤치로 보내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던이랑 플럼리를 주전으로 쓰고 좀 이제 라인업의 변화를 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브래들리 빌을 엄청 많은 돈을 주고 사봤는데 얘가 이제 연봉이 5천만 달러잖아요. 트레이드 거부권도 있어가지고 함부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런 친구인데, 이런 친구를 벤치로 보낸다. 아무래도 이게 영입상으로 지금 이 피닉스라는 팀에는 부커가 있는데 이거는 뭐 포인트 가드나 빅맨을 사실 빅을 데려왔어야 되는데 브래들리 빌이라는 이런 좀 겹치는 선수를 데려온 거, 그게 문제였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거의 뭐 지금 한 40경기 가까이 치르고 나서야 부데놀저 감독이 못 참고 그냥 이런 변경을 좀 시도를 했는데, 글쎄 뭐 피닉스가 그래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최근에 피닉스는 너무 상태가 좋지가 못하죠. 8경기 동안 1승 7패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오늘 상대하는 필라델피아도 이제는 엔비드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기록상으로 크게 보이는 건 없는데, 저는 뭐 이거 피닉스가 사실 듀란트도 있고 부커 빌 다 뛸 수 있으면 무섭기는 해. 그건 맞지만은 꼬라지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는 확실히 좀 올라오는 게 보이긴 한다. 그런 것들 살려갖고 저는 뭐 필라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225라는 기준점이 사실 피닉스도 그렇게 빠른 팀이 아니고 필라델피아도 얘네들도 좀 신중한 공격을 하는 편이거든요. 얘네들 야투 시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페이스 자체는 하프 코트는 빨리 넘어가는 편인데 넘어가가지고 이런저런 기회를 많이 엿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느린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보면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순위권에 있고 해가지고 그냥 언더 쪽이 조금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223으로 변경됐나요? 그럼 언더조차 쉽지가 않겠네요. 자, 디트로이트 대 포틀랜드 경기 볼게요. 자, 디트로이트는 지금 제이든 아이비가 이탈한 지 이제 두 번째 경기잖아요. 지난번엔 그래서 이제 아웃사라 탐슨, 얘가 휴스턴의 그 아멘 탐슨이랑 쌍둥이거든요. 둘 다 비슷해. 슛 없고 이런 운동 능력 미쳤고 그런 친구인데, 아웃사라 탐슨도 운동 능력 되게 좋고요. 슛은 없는데 스틸이나 블락, 뭐 공격 리바운드 이런 데서 장점이 있는 친구입니다. 지난번에 디트로이트랑 미네소타 경기가 저는 그때 미네를 봤기 때문에 경기를 좀 봤는데 그냥 커닝햄이랑 아웃사라 탐슨이 메인이었어요, 이날은. 둘 다 되게 좋은 활약 해주고, 계속해서 이제 밑에 있는 이런 지표들, 그 경기 중계 보면 밑에 막 이런 오늘 경기 누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커닝햄이랑 아웃사라 탐슨이 조합을 돼가지고 전반전에만 뭐 30점을 넘겼다, 뭐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한마디로 잘 맞는 궁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날 또 아마 말릭 비즐리가 3점 같은 거 되게 잘 꽂았던 거로 기억이 나요. 이제 뭐 아이비가 없지만은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앞으로는 좀 한동안 되게 오바팀이었었다가 바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뭐 점수 같은 것들이 덜 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무튼 경기 내용 자체는 디트로이트가 미네소타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도 지난번에 미러키 상대로 심지어 승리까지 거뒀죠. 미러키 원정이라는. 미러키는 원래부터 홈에서 센 팀이고 포틀랜드는 원정으로 가면 그냥 언더게임 하는 것만 보이거든요. 얘네들 원정으로 가면 득점이 10점, 실점도 한 7점가량 줄어든다. 종합적으로는 거의 한 17점 정도 포틀랜드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언더로 간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은 언더 생각은 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근데 포틀이 좀 이제 뛰는 팀, 뭐 댈러스라든지 유타라든지 덴버랑 할 때도 그랬었고 얘네들이랑 할 때는 그래도 꽤나 점수가 나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요즘에 디트로이트는 아이비가 없는 것도 그렇고 여기는 지표상으로도 확실히 오바팀일 때보다는 언더 색깔이 보인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언더 생각이 좀 나는 것 같고요. 야, 이게 핸디는 되게 어려워요. 6.5를 받은 것도 빡세. 왜냐면 포틀랜드가 일단 요즘에 시도를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라인업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이튼이 주전 센터로 나오는데 요즘에 에이튼의 출전 시간이 많이 짧습니다. 얘를 후반전에 아예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아예 스몰 라인업으로 갑니다. 아브디아를 센터에 세우고 조금 더 최대한 많은 이런 가드진들을 사용하는 그런 라인업을 펼치거든요. 그럴 때는 좀 빠른 공격이 나올 때도 있고 그때는 포틀랜드의 공격이 좀 유기적이라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포틀랜드도 직전 경기 미러키를 잡았을 정도로 이런 변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굳이 따지자면 디트 사이드를 보지만은 그조차 편하지는 않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볼게요. 다음 경기 토론토 대 미러키 경기요. 자, 미러키는 일단은 요즘에 그 선수단 질병 이슈가 있다고 해요. NBA 컵에서 우승을 했지만은 그 이후로 릴라드나 쿤보가 장기 결장을 했었었고 한 4-5경기 동안 계속 빠졌었죠. 지금 또 이런 여러 질병 같은 것들이 로테이션 플레이어한테도 많이 옮겨갔습니다. AJ 존슨이나 뭐 리빙스턴 이런 애들 다 지금 뭐 그런 질병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독감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지금 독감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미국도 그런 모양이야. 아마 안잭주도 지금 얘는 거의 뭐 주전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잭주도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해가지고 쿤보는 매 경기 야투율 50% 이상 이렇게 뭐 점수는 많이 꽂아준단 말이야. 득점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근데 릴라드는 요즘에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게 보이거든요. 경기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미러키가 많이 흔들리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5경기 동안 1승 4패입니다. 브루클린이랑 2번 만났고 다 지고 포틀랜드한테도 지고 시카고한테도 지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미러키가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 그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토론토는 얘 진짜 얘기하기도 싫어. 애틀랜타전 최근 4경기 말씀드리면은 애틀랜타전에서 그날 이제 턴오버 31개 저질렀다. 되게 못했고요. 그 다음 경기 보스턴전 71점을 냈습니다. 올 시즌 최다 득점 팀이었어요. 그러더니 다음 경기 브루클린 만나가지고 3점도 50%로 꼽고 그날 반즈가 아마 야투 16개 중에 13개가 넣었거든요. 그런 경기 했습니다. 무난하게 패고 그러더니 올랜도 만나가지고 또 이제 97점 내고 물론 이제 올랜도가 빡세지만은 또 이제 토론토 홈이었단 말이야. 올랜도는 지금 엄청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도 토론토가 홈에서도 올랜도한테 아무것도 못했다. 그런 내용들을 펼치다 보니까 졸라 못하다가 한 경기 갑자기 브루클린전 잘하더니 다시 또 처박은 거예요. 그래서 토론토도 뭐 미러키가 흔들린다고 해서 토론토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전 이건 아예 그냥 핸디는 피하고 싶고요. 나는 언더 생각만 좀 나. 언더를 가자니 토론토도 얘네들 나름대로 좀 뛰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6경기 동안 이 기간 동안 뭐 뉴욕이나 멤피스를 상대를 해가지고 좀 부풀려진 것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수비가 너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미러키도 뭐 좋은 건 아니고 이거는 둘 다 요즘에는 특히 토론토는 의외성이 너무 많고 보통은 못하지만 한번 잘할 때가 막 있고 이러니까 미러키는 요즘에 질병적인 이슈 때문에 본인들의 색깔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전에는 미러키가 살아나는 추세라고 봤거든요. 이런 좀 외부적인 이슈로 안 좋아진 게 보인다. 둘 다 뭐 가기에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언더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 자, 뉴욕 닉스는 잘 나가다가 지금 2패거든요. 9연승 달리다가 그 오클라호마한테 지고 다음날 백투백으로 시카고한테 또 졌어요. 오클라호마한테는 사실 잘 싸우다가 후반전에 이제 오클이 수비도 빡세고 공격도 잘해주는 바람에 역전당했고 그리고 백투백의 여판인지 시카고한테 147점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화력에서 밀려서 패배를 했다. 시카고가 3점이 너무 잘 터졌었죠. 뉴욕은 30개 중에 8개 터졌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뉴욕이 좀 더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제가 매번 브런슨이 3점이 너무 안 좋다. 직전 경기도 3점을 별로 못 넣었어요. 브런슨이 부진한 와중에 있다. 그리고 뉴욕은 늘 말하는 지금 벤치도 보면은 로빈슨이나 맥브라이드 같은 핵심 벤치 자원이거든요. 얘네는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한 경기 쉬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는 해. 저번 경기에서 이제 타운스가 무릎 부상으로 중간에 빠지고 해가지고 오늘 타운스가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뉴욕도 지금 100%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최근에 브런슨의 안 좋은 3점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이런 득점이라든지 야투율은 좋은데 3점은 안 좋아요. 이런 게 보입니다. 수비도 딱히 크게 들어오는 건 없고 뉴욕이. 반대로 올랜도는 공격 바보, 수비는 그나마 잘한다. 이런 게 보여요. 공격은 지금 아시다시피 프란츠 바그너, 벤케로, 모리츠 바그너 이런 애들 빠져있고 석스까지 결장이잖아요. 여기 제가 석스는 못 넣었는데 어쨌든 석스까지 빠져가지고 거의 뭐 팀에 주전이 3명이 빠지는 셈이거든요. 주전도 아니고 사실 핵심이죠, 핵심. 나머지는 좀 로테이션 플레이어라고 봐야 되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심지어 백투백입니다. 지금 어제 경기도 이제 홈에서 올랜도의 홈은 매우 강한데 홈에서 유타한테 졌단 말이에요. 92점밖에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디어 올랜도는 이런 결장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오늘은 또 원정입니다. 심지어 뉴욕 원정. 그리고 요즘에 올랜도는 특히 후반 들어서는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에 언더 양상이 보인다. 여기 제가 최근 10경기 동안 올랜도가 전반에 비해서 후반전에 얼마나 점수가 덜 나는지 평균적으로 14.3점이 덜 난다고 해요. 근데 뭐 지난번 경기는 전반보다는 후반전의 점수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언더였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아무래도 너무 지금 애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인사이드에서 할 게 없어갖고 올랜도가 갑자기 3점을 많이 쏘거든요. 44개, 47개. 최근 2경기 동안 이렇게 쏘고 있는데 뉴욕은 수비가 굉장히 빡센 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표는 안 좋은데 나는 그래도 뉴욕이 좋은 수비팀이라고 생각해. 가끔 이제 3점 같은 거 못 맞거나 뭐 고장날 때가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인 이런 멤버도 그렇고 좋은 수비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올랜도와 뉴욕의 세 차례 맞대결이 있었거든요. 올 시즌에만. 가장 처음 맞대결 때는 뉴욕의 홈이었었고 이때는 그냥 무난하게 뉴욕이 승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때부터는 올랜도의 결장들이 많이 발생한 시점이고 프란츠 바그너랑 벤케로 다 없고 막 그때거든요. 전부 다 이제 올랜도가 홈이었는데 91.85점밖에 못 넣었습니다. 뉴욕도 많은 득점을 한 건 아닌데 뭐 이때 보면은 뉴욕은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3점 슛을 아마 14개인가 밖에 안 던졌고요. 이때 둘 다 서로 이제 야투 시도 숫자가 70번대 80번대 이래. 되게 적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내일도 일단은 언더템포 게임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천천히 할 거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올랜도는 여기 보면 수비가 지금 실점이 전체 1위로 나와 있잖아요. 6경기 구간 동안. 근데 뒤쪽에 있는 야투 방어를 3점 방어는 굉장히 순위가 높다. 이거는 한마디로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해가지고 이런 수비의 퀄리티 자체는 좋지가 못하지만은 상대한테 그 절대적인 기회를 적게 허용을 해가지고 실점이 적은 거다 이랬는데 올랜도가 지금 6경기 동안 상대한테 77.3회의 야투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1등이고 2등이 디트인데요. 2등이 81.5회야. 그러니까 디트랑 이제 올랜도랑 서로 이제 거의 한 4회가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디트 밑으로 막 휴스턴이나 세크라멘토 이런 애들이랑도 차이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올랜도는 이런 야투 억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웃라이어다 뭐 이런 거거든요. 209.5라는 낮은 기준점이어도 언더 생각이 나고 지금 올랜도의 상태, 특히나 직전 경기 때 석스가 없을 때 홈에서 유타한테까지 그렇게 쳐발린 걸 생각하면은 저는 뉴욕한테는 11.5여도 우위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뉴욕이 209.5라는 너무 낮은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게 뉴욕이 언더도 만족하고 핸디까지 만족을 하려면 거의 뭐 올랜도를 8, 90점대에 묶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지난번에 이런 맞대결도 그렇고 못할 거는 없을 거는 같은데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사악하다. 그런 경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브루클린 대 인디애나 경기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은 올 시즌에 맞대결이 한번 기억이 나는데 사실 요즘이랑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해. 90대 99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브루클린도 좀 뛰는 팀이고 인디애나도 엄청 못하진 않을 때였었거든요. 그때 인디애나는 백투백이었었고 이날 그냥 경기 내내 존나 못했습니다. 이때는 심지어 이제 브루클린이 캠 토마스도 아마 결장을 했었었고 DFS도 빠지고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선수단의 결혼이 되게 많은 상태였었어요. 특히나 슈로더가 있을 때인데도 슈로더 야투가 이 모양 이 꼴이었었거든요. 근데도 승리를 했다. 뭐 인디애나는 그냥 대놓고 별로 못했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뭐 메서린도 망가져 있고 할리버튼도 3점 같은 거 나가리가 됐었죠. 전반적인 기회 자체도 슈팅 시도가 75회 인디애나답지 않은 경기력이었었어요. 저는 다른 거보다 브루클린 이제 벤치가 되게 좋았었는데 심지어 이날 인디애나가 3쿼터 막바지에 추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날 이제 브루클린의 벤치 상태가 좋으니까 호르디 페르난데스 감독이 아예 클러치 구간에서 주전들보다도 벤치 애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여기는 와포드나 샤프 이런 애들을 많이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벤치 퀄리티가 좋네. 니들 한번 클러치까지 한번 니들이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믿음을 준 거죠. 그래서 그 경기 결과가 99대 90 점수가 되게 안 나는 경기였었다는 건데 지금은 근데 이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브루클린은 지금 뭐 슈로더 나가고 DFS 나가고
캠 토마스까지 2주 동안 앞으로 이탈을 한다고 합니다. 디안젤로 러셀이 왔지만은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전도 보면은 제가 다 봤거든요. 그날 눈 뜨고 못 볼 공격력이에요. 여기 말한 게 맞아. 그냥 뭐 어이없는 턴오버도 되게 많은 편이고 3점 같은 거 그냥 디시전 메이킹이 매우 별로입니다. 이게 막 그 코너에서 오픈 찬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막 수비 뭐 갈 데 없고 하니까 막 롱샷 던지고 이러면서 팅팅 쇼를 합니다. 그냥. 물론 그게 제가 한 번 본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캠 토마스나 캠 존슨 이런 애들이 없는 거라든지 마이너스는 계속해서 있을 거는 같은데 또다시 뭐 그런 경기력일 수 있냐 그거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때 봤을 때는 브루클린이 되게 공격이 안 풀렸었어요. 인디애나 지금 그냥 공격에서는 트리플 8등이요. 공격 뭐 득점 뽑은 거라든지 야투율 3점 전부 다 트리플 8등이라고 하는데 나쁘지는 않다는 소리입니다. 네마드가 돌아오고 나서는 할리버튼의 이런 부담도 좀 이렇게 해소를 시켜주고 있는 편이고 터너 같은 애들도 지금 괜찮은 편이죠. 시약하면 늘 뭐 1인분 하는 편이고 특히나 이제 벤치에서도 그 토마스 브라이언트, 저레이스 워커, 오비 토핀 이런 길쭉이 군단들이 늘 리머텍 같은 것들은 잘 해줍니다. 벤치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득점 뽑아준다는 거고 브루클린 저번 상태를 생각하면 오버보기가 힘들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언더보기도 힘들어요. 요즘에 인디애나도 엄밀히 말하면 좀 점수가 많이 나는 편에 속하고 얘네들의 득점력이 괜찮은 상태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로 간에 뭐 100점을 못 넘기는 경기 그거는 떠오르진 않고 일단 오버보고 있고요. 요즘 상태로는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한테 브루클린이 1쿼터 때 11점을 앞서가고도 11대 0으로 시작을 하고도 계속 그냥 밀렸었고 저는 인디애나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멤피스 대 댈러스 경기입니다. 자, 댈러스는 지금 어빙이 결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돈치치랑 어빙이 또 없다. 댈러스에서 돈치치랑 어빙이 다 없을 때는 전부 다 좋게 봤었어요. 저번에 그 세크라멘토랑 했을 때 강승부 같고 직전 경기 클리브랜드랑 했을 때 그때도 좋게 봤었거든요. 아예 클리블랜드 마헨을 그냥 축 배팅을 했는데 근데 일단은 오늘은 기준점 자체도 좀 그렇고 왜냐면 직전 경기 때 댈러스가 제가 돈치치랑 어빙이 동시에 빠지면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8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지금 98.1점입니다. 근데 직전 경기 때 댈러스가 122점을 냈거든요. 그게 뭐 아무래도 클리블랜드다 보니까 클리블랜드도 막 상대를 엄청 수비적으로 막 빡빡하게 조지고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수비가 좋은 팀이긴 해도. 그래서 어쨌든 그 경기에 댈러스가 점수를 되게 많이 뽑았었고 그러니까 평소랑 달랐다는 거지. 언더오버는 보기 빡세요. 기본적으로 멤피스는 뛰는 팀이잖아요. 얘네들 지금 엄청 많이 빠져있지만은 멤피스는 뛰는 팀이고 그 기간 동안 뭐 113점, 133점, 117점 이렇게 뽑아주다 보니까 멤피스 경기는 언더를 갈 수는 없단 말이죠. 댈러스도 원래는 언더여야 되는데 직전 경기 때 클리블랜드 상대로 돈빙이 없는데도 122점을 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저는 언더는 못 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멤피스가 아무래도 지금 결장이 되게 많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댈러스는 돈치치랑 어빙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에 심한 팀인지라 얘네들이 없을 때 전부 전패를 했었었고 그런 꼬라지고요. 멤피스는 모란트도 없고 알다마도 없고 베인까지 다 없으면서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스마트도 없고 이 라인업이면은 그냥 작년이랑 사실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벤치 출전 시간이 리그에서 1위다. 그래서 제가 보통 주전에서 한두 명 고장 나도 벤치에서 충분히 메꿔주는 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봤을 때는 이렇게나 애들이 계속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피닉스는 이겼고 세크라멘토한테도 되게 잘 비볐었고요. 그리고 골스한테도 나름대로 저는 비볐다고 생각은 합니다. 나는 이렇게 서로 간에 좀 결장이 많은데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졌을 때 저는 멤피스가 조금 더 익숙하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또 홈이기도 하고 멤피스 사이드로 보고 싶어요. 지난 뭐 한 2경기 동안 댈러스에서 돈치치랑 어빙이 빠졌을 때만큼 그때만큼 댈러스의 반대를 보기 쉽지는 않지만은 제 눈에는 멤피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뭐 오바를 본다고 했는데 직전 경기도 골스랑 할 때 113점밖에 못 내고 그러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멤피스도 절대적인 이런 공격 재능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다. 캐머드 같이 폼존들도 그렇고 베인도 사실 요즘에 올라왔는데 다우프린 것도 그렇고요. 절대적인 이런 공격 재능이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미네소타 대 클리퍼스인데요. 자, 요즘에 미네소타는 오락가락이 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얘네들 디트로이트랑 할 때 그 전까지 미네소타가 15경기 동안 8승 7패다 이랬었는데 그 기간 동안 상대팀들이 너무 험악했다고 했거든요. 전부 다 그냥 빡센 애들만 만났어. 지금도 보이는 것만 해도 보스턴, 오클, 샌안토니오, 휴스턴, 댈러스, 애틀랜타, 골스, 뉴욕, 샌안토니오 다 5할 승률 이상의 팀들이에요. 이런 애들 만났었고 그래서 미네소타가 지난 몇 경기 동안 좀 안 좋았던 거는 너무 상대가 빡셌다. 디트로이트 만나면 숨 좀 쉬겠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그리고 아마 디트가 백투백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날 미네소타를 제일 좋게 봤는데 경기를 까놓고 보니까 제이든 아이비가 없는 디트로이트가 되게 경기를 잘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아우사르 탐슨, 케이드 커닝이 잘했던 경기다. 그 얘기가 그때예요. 미네소타 상대를 했었을 때. 그날 미네소타는
앤티맨이 혼자 53점을 박았습니다. 3점 같은 거 잘 들어가고 그랬는데 다른 애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경기를 보면 볼수록 타운스를 보내고 랜들 데리고 온 선택,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디빈첸조도 사실은 얘 되게 똑똑한 선수고, 콜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디빈첸조 같은 애들이 뭐 주전으로 올라온다든지 시간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나아져야 되는데, 디빈첸조도 사실 뉴욕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네소타가 지금 앤트맨 말고는 사실 좋다고 볼 게 없다, 그 정도로 보이는데, 마침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맞대거 상으로는 미네소타가 7대1로 우세했었습니다. 상대 전적이 클리퍼스를 미네소타가 많이 잡아왔다는 거거든요. 지난 시즌에 4번 만나고 클파가 한 번 이겼었네요. 그때 미네소타 원정 가가지고 1점 차로 이겼다고 하는데, 무튼간에 지난 몇 년 동안 클리퍼스는 미네소타한테 계속해서 패배를 많이 했었다, 그게 보이더라고. 클리퍼스는 분명히 폴 조지랑 카와이도 있었고 그런 시즌들이었는데 미네소타한테 많테 많이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올 시즌에도 얘네 둘이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좀 싱거웠었어요. 클리퍼스가 백투백이었었고 미네소타한테 그냥 80점밖에 못 내면서 완전 잡아먹혔었는데, 뭐 그런 거는 기억이 나긴 합니다. 백투백 여파로 참패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클리퍼스에는 카와이가 복귀를 했었습니다. 자, 카와이가 지난번에 복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지금 그 전까지 이제 하든과 아이들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우리의 좋은 케미를 해치고 싶지가 않다, 내가 알아서 지금 우리 이 클리퍼스의 케미에 녹아들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 지난번 경기도 에텔 상대로 클리퍼스가 무난하게 좋은 승리를 거뒀었죠. 점수도 많이 내면서. 저는 앞으로는 클리퍼스는 카와이가 돌아온 거는 무조건 플러스다. 원래부터 얘는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도 그렇고 공수리 안면에서 기여를 해주는 그런 선수잖아요.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친구고, 저는 요즘 시점에서는 카와이가 내일도 아마 뛸 것 같고요.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아까 미네소타 이런 상대 전적이 걱정된다고 했지만은 저는 클리퍼스가 프레받았으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14.5, 얘네들은 맞대결상으로는 미네소타가 많이 이겼지만은 보통은 언더 양상이 짙었거든요. 거의 한 3번 중에 2번은 언더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언더 빈도가 조금 더 많은 편이고, 지난번에 클리퍼스가 많은 점수 130점을 냈던 거는 상대가 애틀랜타였잖아요. 애틀랜타. 나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해. 그 전까지는 클리퍼스가 최근에 그 오클라호마랑 했을 때랑 유타 상대로 막 143점 박을 때, 그때처럼 뭐 엄청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보통은 그런 점수는 잘 못 내는 팀이에요. 214.5라는 낮은 기준점이어도 언더 쪽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시카고 대 샌안토니오 경기인데, 이건 어렵죠. 일단은 나는 오늘 다른 경기도 물론 반찬이 맛없는 것도 있지만은 이 경기도 오늘 경기 이 9경기 9첩 반상 중에서 나는 거의 뭐 콩자반급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가기에 좋은 경기가 아니야. 일단은 시카고, 얘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 때문에 3점이 너무 이제 좀 많이 던지다 보니까 3점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오락가락이 심한 팀이죠. 근데 얼마 전에는 뭐 백투백 뉴욕도 잡고 좋을 때도 있어. 막 워싱턴한테도 지지지만은 미러키를 잡아내기도 하고 이런지라서, 또 얘네들이 언더오버조차 요즘에 힘들어요. 뛰는 팀이랑은 막 오바가 많이 나는데 12경기 중에 4번밖에 오바가 없었나? 그런 지경이거든요. 시카고는 한창 오바 꾸릴 때보다도 요즘에는 기준점을 충족 못할 때도 많이 있다. 더구나 샌안토니오, 자 최근에 2경기 동안 덴버랑 만났잖아요. 덴버는 그 웨스트브룩을 주전으로 세우고 나서부터는 되게 페이스가 빨랐다. 12월달 페이스가 뭐 2, 3등 했다 이랬었는데, 샌안토니오가 첫 경기 때 덴버 원정 가가지고 223점, 그리고 홈에서는 뭐 물론 연장전을 가가지고 233점이 났는데 216점인가? 하여튼 되게 안 났어. 샌안토니오는 요즘에 확연하게 이런 수비적인 색깔이 드러난다. 덴버 정도의 팀을 만나고도 걔네를 멈춰 세웠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뭐 수비나 공격이나 아무래도 웬맨야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샌안토니오가 그동안 너무 좀 언더템포 팀들이라든지 공격에 별로 재능이 없는 팀들, 그런 애들을 만났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뻥튀기가 돼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덴버, 뭐 클리퍼스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잠재운 거면은 이거는 높게 쳐줘야죠. 시카고를 상대로도 샌안토니오의 이런 좋은 수비력이 발현이 될 것 같다. 저는 뭐 그런 마인드이긴 하거든요. 나는 뭐 딴 거 이 경기가 되게 어렵지만은 일단은 요즘 모양새에서 샌안토니오가 2.5밖에 안 받았으면은 샌안토니오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웬베냐마 상당히 좋고 팀적으로 뭐 나쁠 게 없습니다. 벤치에서 뭐 케일든 존슨, 스테판 캐슬, 콜린스 이런 애들 나오면은 샌안토니오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벤치 퀄리티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샌안토니오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세크라멘토 대 마이애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기 때 골스 상대로도 세크라멘토에 난 역배까지 노리겠다,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날 뭐 세크는 이제 팍스가 없었었고 다우프리였었죠. 못 나왔는데 아예. 근데 요즘에 세크라멘토는 그냥 이게 제일 많이 보여요. 감독을 갈고 나서
세크라멘토는 크리스티라는 이제 감독 대행 코치분이 그냥 빠르고 본능적인 농구를 해라, 자유롭게 해라, 너희들의 이런 가진 것들을 다 그냥 펼쳐봐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부터가 팍스의 이제 멤버 구성상으로 여기는 뭐 지금 몽크가 있지만 이 자리에는 허더도 쓸 수 있고 키온 앨리스도 쓸 수 있고 뭐 그런데 지난번 경기에는 몽크가 1번, 키온 앨리스가 2번으로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 키온 앨리스가 요즘에는 좀 출전 시간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서 수비적인 기여도 좋고 세크라멘토라는 팀의 밸런스를 더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인 활약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제 머레이 같은 애들 3점이 너무 처박아가지고 문제긴 한데 그래도 세크라멘토는 요즘에 여기는 기록상으로 여기는 5경기가 감독 경질 이후에 벌써 5경기를 했는데 지금 4승 1패입니다. 4연승 중이고요. 그 감독 갈고 첫 경기 때 레이커스랑 붙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세크라멘토가 진짜 공격에서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었는데 이날 그래도 122점을 냈어요. 레이커스한테 132실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댈러스, 필라델피아, 멤피스, 골스 이렇게 만났는데 이때 당시에 댈러스는 돈치치랑 어빙이 못 나왔었고 필라델피아도 백투백 첫 경기 엔비드가 결장을 했었습니다. 이 경기는 심지어 많이 뒤지고 있다가 막판에 15점 차를 이제 15대 0 런을 달려가지고 역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멤피스 결장 엄청 많았었죠. 그냥 서로 활약 좀 주고 받아가지고 270점이 넘는 게임 그 끝에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이제 골스 만나가지고는 골스가 지난 2경기 동안 3점이 50%를 넘었었는데 그 골스를 멈춰 세우고 세크라멘토가 129대 99 30점 차 대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심지어 골스 원정이었는데 이러다 보니 요즘에 세크라멘토는 일단 이게 많이 보여요. 득점 뽑는 거 일단 상당히 좋아졌다. 원래 그 마이크 브라운 감독 경질 전 막바지 경기 때는 점수들이 되게 안 났어요. 113점 패배, 95점 패배, 99점 패배, 100점 패배. 덴버랑 129점 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공격이 되게 안 풀렸었는데 좀 이제 고삐가 풀리니까 나름대로 잘 돌아가곤 있습니다. 이게 돋보이는 게 뭐냐면은 세크라멘토가 지금 오펜시브 리바운드라든지 그리고 뭐 자유투 같은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상위권에 있더라고. 한마디로 상대를 최대한 억제를 한다. 이게 많이 보여요. 지금 세크라멘토가 평균적으로 5경기 동안 세크라멘토가 지금 공격 시도를 93.6회거든요. 근데 상대팀이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시도한 거는 81.4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진을 계산을 해보면은 세크라멘토는 매 경기마다 상대팀보다 12.2회의 야투를 더 던지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공격 시도 횟수 차이가 이만큼이나 난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유투에서의 이런 마진 같은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물리적인 횟수 자체가 많다는 거고 그만큼 상대한테 좀 더 점수를 벌릴 수가 있겠죠. 그런 농구를 하고 있는 게 돋보입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지금 버틀러가 빠지고 첫 경기였지만은 되게 못했었죠. 홈에서 유타한테 136대 100으로 처발렸으니까 그게 일단은 컸고 그날은 뭐 마이애미가 3점 같은 게 35개 중에 9개밖에 안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너무 실점이 많아가지고 오버하기도 했었고 유타한테까지 학살을 당했는데 물론 저는 그런 것들이 뭐 길어지겠냐 계속해서 그럴 거냐 그거는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근데 마이애미도 얘네들이 구성상으로 좋은 구성은 사실 아니잖아요. 아데바요도 지금 뭐 커리어 로우급이고 하케스도 엄청난 지금 소포머 징크스 시달리고 있고 그나마 뭐 니콜라 요비치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뭐 요비치나 히로 그리고 벤치 알렉 벅스 이런 애들 말고는 사실 퀄리티가 좋다고 할 만한 애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저는 원래도 세크가 지금은 승률 같은 게 처참하지만은 기본방 자체는 굉장히 이 정도 라인업이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라인업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높이 사가지고 요즘의 세크라멘토의 흐름 그거를 좀 더 살려서 세크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는 세크는 근데 나랑 사대가 안 맞는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게 좀 문제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인터밀란 대 AC밀란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탈리아 슈퍼컵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립구장에서 열리는데 결승전이 밀란 더비로 열립니다. 데르비 델 람바도니나. 어제는 또 이제 수도 더비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밀란 더비네요. 자, 인터밀란은 이제 직전 그 준결승에서는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 아탈란타한테 무난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탈란타가 그냥 대놓고 이 경기는 나는 크게 뭐 신경 안 쓰겠다 그런 마인드로 많이 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AC 밀란은 콘세 이상으로 감독을 바꾼 첫 경기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었습니다. 사실 뭐 PK를 준 거라든지 뭐 자책골도 좀 운이 따랐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밀란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은 들어요. 또 이제 밀란은 그 전에 이제 폰세카 감독이 잘리긴 했어도 뭐 많이 지지는 않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경기도 그 경기도 수비보다는 공격으로 말해야 해야 될 거다 이랬었는데 그런 비슷한 면모가 조금은 보였던 것 같기는 해요. 지금 AC 밀란은 후반보다는 전방에 조금 더 밸류가 좋다고 보이고
자, 뭐 인터밀란은 큰 위기도 없었습니다. 아탈란타전에서 그냥 시종일관 패었고 아탈란타가 워낙 기대 이하의 라인업이었어요. 좋은 장면도 많았고 초반부터 막판에는 이제 막 타레미 같은 애들이 서로 막 이타적으로 하다가 못 넣기도 하고 더 많은 점수가 날 만한 경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은 올 시즌에 그 이제 리그 첫 패배가 밀란 더비였었거든요. 그때도 인터밀란은 계속해서 뭐 잘하고 있었고 AC 밀란은 한창 못하고 있다가 그 밀란 더비에서 모든 걸 쏟아내가지고 승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막 레앙이 왼쪽 사이드 부시고 만들어준 거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근데 이런 거는 어제 메뉴 대 리버풀도 그렇고 이런 전통 라이벌들은 요즘에 뭐 분위기랑은 다르게 무슨 일이든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치업 같기는 해요. 지금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내일 뭐 예상 라인업 같은 게 있는데요. 저번에도 AC 밀란에서 그 하파일 레앙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뭐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지만 여기 오른쪽 아래 이거 인디스포니빌리가 아예 이제 경기를 출전 못한다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레앙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오늘은 그래도 지금 벤치 라인업에는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딱히 뭐 인터밀란은 큰 결장 같은 거는 뭐 파바르나 아체르비 수비진 쪽에만 있고 저는 이제 예상 라인업 상으로는 매번 인터밀란이 이 데브라이나 비색이 수비진에 있는 거 이게 조금 아쉽다고는 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 파바라라든지 아체르비 둘 다 주전급 수비수인데 얘네가 빠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밖에는 근데 요즘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타레미가 여기 있는 게 거슬리기는 해. 그 타레미도 저는 뭐 인터밀란 정도의 팀에서 백업 공격수로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보여요. 이게 물론 뭐 투랑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진 않은 것 같고 뭐 밀란은 테오도 이제 뭐 뛸 수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데 글쎄 아무래도 에이스인 레앙이 없는 거 그게 조금 더 밀란 입장에서 손실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레앙이 이 경기를 뭐 벤치 출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 이런 라인업 상으로는 저는 인터밀란 쪽이 당연히 퀄리티는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이제 밀란 더비에서 인터밀란이 패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 이제 밀란 더비 6연승 중이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밀란 더비 6연승 중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1948년 AC 밀란이 밀란 더비에서 6연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가장 긴 연승을 달리기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난번 이 밀란 더비에서 인터 밀란이 또 한 번 승리를 했으면은 상대전적 7연승으로 이 밀란 더비 사상 최초로 이런 7연승을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밀란이 끊어냈었고 그만큼 최근에는 밀란이 한번 이겼지만은 인터 밀란이 밀란 더비 6연승으로 무세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랄까 리그에서 페이스라든지 여러 규모상으로는 인터 밀란이 좀 더 나은 팀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근데 이 수페르코파에서는 결승에서는 무승부가 꽤나 많긴 했었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은 나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인터밀란의 승리가 조금 더 가깝고 1.65 정도의 배당이면은 챙겨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터밀란의 승 베이스에다가 뭐 마헨이냐 햄무냐 둘 중에 고르라면은 굳이 따지면 그냥 햄무 그 정도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결승전이라는 특성도 있어가지고